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9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2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의 인간에 대한 공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서기 3세기 초 지중해를 장악해 대제국을 건설했던 로마도 천년도 창궐로 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으며 몰락을 재촉했습니다. 16세기 중앙아메리카의 아즈텍과 잉카 제국, 마야 문명이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패배한 것도 천년도의 유행 탓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멕시코 원주민 2,500만 명 중 1,8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년도는 두창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심각한 바이러스 감염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종종 세균적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직접 눈으로 보기엔 너무 작고 두 가지 모두 종종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엄연히 서로 다른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즉 박테리아는 몸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성 생물입니다. 크기는 보통 1에서 5 마이크로미터로 일반 동물 세포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습니다. 세포막을 경계로 내부와 외부가 구분됩니다. 세균 내부는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유전물질인 DNA 그리고 DNA를 둘러싼 단백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균은 엄연한 생물체이기 때문에 자손을 만들고 스스로 양분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며 외부 반응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생물의 특성을 모두 지닙니다. 이와는 달리 바이러스는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유전 정보를 담은 핵을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유전물질은 세균처럼 DNA인 경우도 있고 이와 유사한 유전물질인 RNA인 경우도 있습니다. 크기는 세균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인 0.003에서 0.05 마이크로미터로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으로 관찰되지 않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증식하거나 진화하는 것은 생물적 특성인데 반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 것은 무생물적 특성입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어서 동물이나 인간 같은 숙주가 있어야만 생존과 증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일정 시간 생명력을 유지할 뿐 증식을 하지는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숙주로 증식하고 퍼지지만 인간이 아닌 외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는 몇 시간 안에 사멸되는 것이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세균은 지구상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고 공기나 물, 음식 등을 통해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몸속 각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소화하고 흡수한 양분으로 살아갑니다. 세균이 몸속에서 증식하는 과정에서 면역체계가 파괴되거나 세균이 내뿜는 독소로 질병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질병은 식중독, 콜레라, 파상풍, 기력 등이 있습니다. 중세시대를 몰락에 이르게 한 패스트도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입니다. 죽은 시체에 검은 반점과 구름이 남아 흑사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흑사병은 박테리아의 일종인 패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열성 전염병입니다.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쥐의 피를 빨아먹는 동안 패스트균에 감염되고 이 벼룩에 사람이 물리면 패스트균에 감염됩니다. 14세기 후반 흑해 북쪽에 있는 제노바의 카파 시내의 창궐한 패스트는 해상 교역로를 따라 서아시아, 이집트, 이탈리아 반도를 거쳐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전 세계에서 7,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중세의 사회적, 경제적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바이러스는 체세포를 뚫고 침투하는 방식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숙주세포가 가진 유전물질 복제 장치를 이용해 자신의 유전물질을 복제합니다. 증식에 성공해 수가 늘어난 바이러스는 다시 세포막을 뚫고 숙주에서 빠져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숙주세포가 파괴되거나 변형되면서 질병이 발생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간염병으로는 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20세기 인류는 팬데믹이라 불리는 세계적 전염병을 4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전염병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에서는 2천만에서 8천만 명이 죽었고 1957년 아시아 독감은 100만에서 200만 명을 사망케 했습니다. 1968년 홍콩 독감으로는 1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언급한 2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낸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모두 인류에게 무서운 질병을 야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좀 더 다루기 힘든 존재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치료 방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둘의 치료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우선 세균의 경우에는 항생제로 치료를 합니다.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을 약하게 만들어 죽게 하거나 세균이 유전물질이나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해 번식을 못하게 해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만든 항생제는 페니실린입니다. 이는 영국 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1928년에 개발한 항생제로 그는 페니실lum이라는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 구균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였고 이 곰팡이를 이용해 페니실린을 만들었습니다. 페니실린은 웬만한 세균은 다 무력화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당시 폐렴에 걸린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도 페니실린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전염병이 극복되면서 급기야 미국에서는 전염병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도 나왔습니다. 반면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로 대응합니다. 백신은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거나 죽여서 몸속에 미리 아주 적은 양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이에 대한 항체를 미리 만들어 두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맞은 독감 백신이 바로 이런 원리이며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제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자주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이러스는 세포막 등 유전물질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고 유전물질이 RNA인 경우에는 DNA보다 훨씬 불안정해서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쓸모가 없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에 인간이 대응하는 것이 보다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이는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샘플을 얻기 어렵고 이 때문에 관련된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러스 샘플을 확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백신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렵게 만들어도 쉬운 변이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빈번해 더더욱 대응이 어려운 것입니다. 세균도 변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페니실린과 같은 기존 항생제에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세균성 전염병의 위협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세균은 바이러스만큼 유전자 변이 속도가 빠르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